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구독자 꼭 눌러주세요. 한국항공우주 주가 전망 도와드릴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얘기하면서 현재 경제위기 그리고 이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으로 인생은 결국 선택의 합입니다. 어떤 선택, 디테일하게 어떤 선택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강력한 선택. 찰리번거 선생님께서는 학습 습관과 기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질, 그러니까 승부를 볼 때는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커다란 승부, 현명한 선택으로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최근에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봤고, 최근에도 결국 이제 조선주도 좋지만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지주사 관련주도 사면 좋겠다는 얘기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꾸준한 성과 계속 유지될 건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항공우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이너스 28% 내외의 하락이 나왔었고, 그 하락이 나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 28% 내외에서는 커다란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이 이제 마이너스 28%가 7만원 부근이기 때문에 7만원 부근에서 지지하려는 힘이 센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변수를 보면은, 사실 이제 대형주 기조로는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30%대 후반에 단기 하락이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마이너스 35%가 지금 2만원 부분이고, 넥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캡이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최근에 4천억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제 40, 여기서 보시면 42% 구간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인상적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내러티브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이제 거두절미하고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항공우주의 향후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27년까지 기존에 이제 1000억대를 만들던 회사가 6천억까지 만들고, 매출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도주는 누가 뭐라 해도 조선, 방산 쪽입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HD현대중공업을 강력하게 지난 6개월, 8개월간 17만원, 18만원 라인에서 사라고 한 걸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이 사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저는 주도주가 뭐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 다우는 36,000, 14,600이 저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4월 7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6천 부근, 43,000 부근을 한번,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로 43,000, 베이스 케이스로는 46,000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베스트 케이스로는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바로 반등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사실 여태까지 보시면 빅스 지수가, 역사상,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1990년부터만 계산을 하더라도 여러 차례 빅스 40을 상회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밤잠 못 이루고 빅스 지수를 확인하는데 50을 넘어서는 순간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제 회원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얘기가, 빅스가 50을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지금 빅스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급격히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50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빅스가 50에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죠. 50대에서. 빅스가 40을 넘어가고는 단기로는 2, 3거래일 후에는 거의 강력하게 단기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이 바닥일 가능성은 엄청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달까지 하락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20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 사태랑 비슷하니까 자꾸 코로나랑 얘기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보시면은 엄청난 폭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보시면 엄청난 폭락이 나왔다가 그 폭락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항상 이제 물리적으로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각종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 제가 이제 계속 미국 주식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미국 주식으로 돈 더 벌 생각으로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 분명히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얘기해드렸고, 최근 올해 내내 계속 말씀드린 게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좋을 거다. 올해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가속도가 붙으면은 최근 저점을 크게 이탈을 한번 합니다.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시면은 최근 저점이 예를 들어 뭐 2270과 2134인데 여기를 이탈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저점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후행 PBR과 선행 PER 기준으로는 현재 수행 PBR이 이미 0.8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뭐를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뭐를 매수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가령 이제 제가 오늘도 특히 이제 조선 LNG,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오늘 보면 넥스틸, 휴스틸, 이제 휴스틸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5,500과 5,000원 너무 러프하게 얘기해서 죄송한 건 사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35%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유의미한 반등인데 거래대금은 1,000억대 나왔습니다. 1,000억대는 이제 좀 리스크는 있는데, 넥스틸 같은 경우는 2,800억대 나왔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가 단기로 한번 여기서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런 종목이 바로 급반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최소 4,500원, 4,200원까지는 바로 급반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일 2, 3일 안에는 바로 바뀌어야 돼요.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런 게 신호입니다. 이런 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넥스트, 휴스틸, 하이스틸,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 관련주는 어쨌든 세아제강인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아제강 지주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세아제강 지주까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에 세아제강 지주도 월봉으로 보면 과연 뭡니까?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뭐예요?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8,400억입니다. 시가총액은.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은 2,000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 2조 이상 가도 큰 무리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조금 분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이제 만약에 LNG 내러티브 그리고 유정관 관련해서 관세 영향으로 유정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EPS가 55,000인데 당연히 PER 관점에서 높을 때 위치가 4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배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EPS 기준으로. 그쵸? 2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25만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보시면은 12만원을 목표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방금 제가 세아제경이다 이런 거를 예를 들은 게 뭐냐면은 성장률이 적어요. 성장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어떻습니까? 2,400원, 3,400원, 5,000원, 6,000원.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는 지금 방산기업이 과연 28년이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세계 흐름을 읽으셔야 되는 게, 지금은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 AI의 주도권에 따라서 중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 누군가는 패권 국가가 되는데, 저는 이제 보금주의 기반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나 사회의 그런 기반이 탄탄한 미국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중국이 무섭죠. 중국이 15억 인구고 확률로만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기술 발전을 빨리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리쇼어링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제조업을 자꾸 미국으로 갖고 오고 싶고, 그 제조업을 갖고 오는데 지금 이번에 현대차가 공장 자동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미 인수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을 통해서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공장 자동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 트럼프는 계속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18년 블록체인과 AI 그때부터 해서 탈세계화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세계는 평평하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빠른 83년생인데 제가 01학번 뭐 이렇습니다. 2001년 이제 그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세대에는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그게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은 흥행하는 유튜버 중에 대표적인 게 세계 여행을 다니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빠니보틀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아주 정감각에 생긴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잘생기든 안 생기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그런 분들이 세계 여행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흥행을 엄청나게 합니다. 연예인급의 이제 인지도가 된 거예요, 일반인이. 왜 그렇게 됩니까? 세계는 평평하다로 해서 엄청나게 여행을 한 그런 사람이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배를 잘 만드는 그 회사가 성공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융위기 이후에 산업이 재편되면서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회사들이 성공해요. 근데 이제 다시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화로 다시 바뀌니까 이제 뭐예요? 전투기 잘 만드는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바뀌면서 뭐예요? 그렇죠.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산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LIG 넥슨이 왜 고스턴 로보틱스 인수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가치가 부각받은 게 11만원, 12만원 가격이었는데 제가 이제 8만원에서 계속 LIG 넥슨 사라고 23년에서 6개월간 얘기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23년 6월 1일에 다들 에코프로 보고 있을 때 에코프로 쫓아다니면 폭망한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를 보았는데 이거 다 엄청나게 급등했죠. 근데 지금 이게 다 마무리 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미 27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쇼티지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는 전력인프라사 같은 산업이 여기가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다시 뭐예요? 다시 이제 재편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데를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건데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긴 보는데 단기로는 저는 한국항공우주 한번 좋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7만 원 밑에 이제 폭락이 한번 나오면은 저는 이제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이게 경제 위기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 저는 시장이 결국에는 워스트 케이스와 베이스 케이스가 있는데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는 S&P 500이 4,600을 터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빅스가 40을 상회하고 있는데 빅스 40을 상회하는 돌파는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데다 주가 반등 패턴을 분류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좋은 시나리오를 사용하기 좋다. 그러니까 빅스 40이 상회했을 때는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익은 다소 강하지만 침체는 피하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이제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좀 안 좋은 거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 침체가 오더라도 침체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시장이 폭락하면 저는 그건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6월에 FOMC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엄청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만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면은 뭐가 되냐면 유동성 장세가 되고 유동성 장세가 된다는 거는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대해서 멀티플이 적용되니까 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로 계산해 보면은 PBR 기준으로 단 한 번도 4배로 올라간 적이 없고 PER 기준으로도 그죠 엄청나게 성장한 적이 없는데 근데 EPS 기준으로 PER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다. 계산을 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이제 뭐 30배까지 늘어난다. 생각하면 당연히 뭐예요? 그쵸? 20만 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선생님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베팅도 못하고 나중에 폭등 올 때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지금은 정말 엄청난 찬스입니다. 엄청난 찬스예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이 나중에 1000만원으로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면은 멤버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공부를 더 많이 해서 10배 올라갈 주식 최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월간으로 제가 보면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른 게 CJ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아실 텐데, 메디아나라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때 2019년 3분기에 저는 이제 모든 실적을 분기마다 다 필터링해서 다 분석합니다. 그때 실적이 좋았던 게 CJ하고 메디아나였어요. 2019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게 왜 갑자기 좋아졌지?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시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발생하고 1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5배씩만 먹어도 돼요. 5배씩만. 왜냐? 5배씩만 먹어도 그 다음에 또 살 게 있어요. 또 살 게 뭐냐? 그 다음에 카카오가 잉여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테슬라하고 카카오가 국민 주식이 되면서 폭등하죠. 근데 폭등하는 것도 시나리오가 생겨요. 신고가를 처음 뚫기 시작하는데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면은 신고가를 한번 쓱 올렸다가 떨어져. 이때도 보나 마나요. 마이너스 30% 40%대 알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형주는 마이너스 35%가 중요하다고. 쓱 한번 올려. 지금 여러분들 쓱 한번 올리거나 한번 이게 근처로 가.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야. 이게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여러분들 신고가 못 갔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다음 신고가를 가려는 움직임이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현대로템, 하나월스페이스, 그죠? 이런 종목들 저기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자, 현대로템도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면은 신고가를 가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 시점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마이너스 많아봤자 40%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마이너스 35%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네 말대로면은 여기서 8만원 이하에서 지지를 해야 정상이겠네? 그쵸? 정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막 시장이 안 좋아져서 빅스가 막 70, 100으로 가고 막 대단한 버블이 발생하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는 사람은 무조건 큰 돈을 벌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정상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정상입니다,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비정상인 상태에서 머물까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과매도 국면, 과매수 국면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과매도 국면입니까? 과매수 국면입니까? 과매도 국면인데 향후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향후의 주도주 역할. 그러니까 이제 방산, 조선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제가 이제 분명히 박스권 돌파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국공공 항공우주를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셀 수 없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막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안 좋게 보는 거는 오히려 저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저는 워스트 케이스로 만약에 시장이 폭락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심하게 매수를 하셔도 돼요. 심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심하게 매수를 하면은 거기서 유동성 장세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2배, 3배 목표로 하던 종목이 뭐 10배 가까이 올라갈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도주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가 2차전지 주도주였는데 2차전지 주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 이미 다 올라가는데 전력인프라 이미 다 올라가는데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 HD현대력이 5만원 부근에서 시작해서 10배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다라고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끝이 아니고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해서 2,500원부터 해서 15배 올랐던 주식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뭐 50% 가까운 마이너스 5, 60% 가까운 폭락이 나왔다가 그죠? 마이너스 60% 폭락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원 부근에서 30만원 가요. 30배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쇼티지가 있는 거는 이제 선박엔진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박엔진 쪽은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PER 관점에서 PBR 관점에서 치솟을 수 있는 유동성 장세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뭐 2,800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뭐 3,000원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뭐 PE 멀티플 30배 뭐 적용 받으면 당연히 그렇죠. 뭐 10만원 그냥 훅 가는 거죠. 그게 유동성 장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폭락이 나오겠죠? 폭락이 어떻게 나와요? 폭락이 뭐 이런 라인까지 폭락 나오죠. 그러니까 뭐 4-5배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맛이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갖고 계신다면은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걸 계속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과연 앞으로 주도주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확률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빅스 지수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거의 저점에 왔고 지금 단기로 빨리 하락하는 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다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할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입을 하셔야죠.